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0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드림스타트 아동의 영어 학습 지원 협력. 수원시 드림스타트와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은 21일 서면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2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영어 교육 프로그램 아주, 어조, 쉬운 파닉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또 영어 외에도 수학, 역사, 소프트웨어, 상담 심리 등 드림스타트 아동의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주, 어조, 쉬운 파닉스, 10월 19일 물결표 사인 12월 11일, 매주 2회는 영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이 파닉스, 단어가 가진 소리와 발음을 배우는 교육, 학습법을 알려주는 비대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원격 화상 강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며 1 멘토링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영어 기초 지식을 쌓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아주대 교육대학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3개 기관, 세류 5만 영화에서 아동 856번지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장제급여 신청 가능. 오는 11월부터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 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사망신고 접수는 동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기도 해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를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의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연화장의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비치해 장제급여 신청 서류를 접수받으면 이를 이관받아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급여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으로 유족들의 행정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수원시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원시 보육아동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국공립어린이집 등 93개소를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재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보육교직원 자격 및 급여연의 대보험 적정 지급 여부 급간식 적정 운영성 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안전교육, 놀이시설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수원시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층에게 수제 고추장 전달.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김익겸, 민간위원장 서순진. 는 지난 10월 16일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밑반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수제 고추장을 전달했다. 이번 고추장 지원 사업은 관내 유관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루어진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지역 주민들의 후원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재료를 준비했고 매화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성을 담아 직접 고추장을 담갔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각 세대의 복지 정보와 함께 전달했다. 고추장을 지원받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고추장을 받아 너무 고맙다며 아껴뒀던 마스크를 선물하기도 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매화동 행정복지센터 김익겸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여럿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따뜻한 정성이 혼자 계신 어르신께 큰 기쁨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공공복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매화동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흥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성행복건강센터 독거노인 등 65세대의 계절음식 밑반찬 나눔. 연성동 행복더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명숙, 공공위원장 이상익. 는 10월 20일 연성행복건강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연성동 관내 독거노인 및 수급자 등 반찬을 담그기 어려운 세대에게 계절음식과 밑반찬을 나눠드리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3일 연성행복건강센터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이번 반찬 나눔 행사에서는 열무김치와 밑반찬, 오징어 젓갈, 장조림,
만들어 연성행복건강센터에서 관리하는 27세대와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35세대 등 총 65세대에게 전달했다. 10월 19일 행사 전날 오전부터 협의체 위원들과 연성건강행복센터 관계자들은 열무와 배추, 갖은 채소들과 양념장들을 구매하고 오후부터 재료를 손질하는 등 행사 준비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행사 당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열무김치와 장조림, 오징어 젓갈 등 밑반찬을 직접 만들었으며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김과 떡, 귤을 함께 담아 독거노인,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례관리 대상자에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명숙 행복더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오늘 행사에 특히 재료 구입부터 음식 만들기까지 열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성행복건강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며 맛있는 행복을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3,280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수도권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 중심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주 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이다. 병원과 시설을 퇴근하는 종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시설을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주 야간보호시설 이용자 역시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12개소, 노인요양시설 96개소, 주 야간보호시설 31개소 등 139개소 3,2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2,742명은 병원과 시설 종사자, 538명은 이용자다. 검사는 포동운동장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흥시 보건소 직원 300명이 20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인 26일 제외 일 평균 47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한다. 병원 내 검사가 가능한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밀집해 있어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검사로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뿐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고위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일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